안녕하세요, 최한님. 반갑습니다. 제가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에게 어디까지 해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식이 요즘에 늦게 일어나고 학교도 잘 안 가려고 하고 특히나 학원에 늦어서 매번 뛰어가고 헐레벌떡 하고 있어요. 약속할게 지킬게 하지만 학원에서는 잠만 자고 학원 선생님한테 전화 오기도 합니다. 도대체 아들을 어떻게까지, 언제까지 케어를 해줘야 할까요? 매번 도와주고 챙겨주고 깨워주고 가방 챙겨주고 모든 걸 다 챙겨주니까 아이가 점점 더 스스로 하려고 하는 마음까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하면 중도를 지킬 수 있을까요? 자식은 애물단지입니다. 자식 키워보신 분들은 공감하세요? 아니면 나는 방목했다. 자식에게 신경을 전혀 쓰지 않았다.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지금 댓글을 적어주신 어머니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과 또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주에는 나비가 많아요. 저도 제주에 지금 벌써 한 2, 3년 됐나? 온 지가. 그런데 나비가 이렇게 번데기 과정에서 나비로 거듭나려고 할 때 이제 저는 자연에 많이 있으니까 그런 광경을 가끔씩 봅니다. 그래서 한 그 찐득한 그 애벌레 껍질에서 나비가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도 그 나비를 잡아먹으려고 개미들이 조금 몰려 있었어요. 그래서 좀 그 나비가 안타까워서 제가 이 개미를 좀 털어내고 이 애벌레 속에 있던 나비의 날개를 살짝 꺼내줬습니다. 그리고 그 날갯짓을 펼치기 전에, 빠져나오기 전에 제가 조금 당겨서 그 나비를 바닥에 개미가 없는 쪽에 놔뒀어요. 나는 그 순간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한 생명을 살렸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지켜봤어요. 앉아서 곰곰이 지켜보고 있는데 개미는 없어요. 근데 이 나비가 날갯짓을 몇 번 하더니 나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바닥에서 퍼덕퍼덕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시 들어서 조금 이렇게 뛰어봤어요. 근데 곧 바닥에 떨어지더라고요. 몇 번 날더니. 왜 이렇지? 또 지켜보고 그랬어요. 바람도 좀 세워보고 그 순간 제가 실수를 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잘못했다. 자연세계에 인간의 힘이 가해진 순간이었지만 그게 오히려 나비가 잘못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올라온 거예요. 문득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나비가 애벌레에서 빠져나올 때 나비는 스스로 살기 위해서 가장 큰 힘을 쓴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힘을 기본으로 해서 날갯짓을 할 수 있는 힘이 키워지고 성장을 하는 힘이 된다고 했는데 제가 그 껍질에서 도와주려고 하다가 그 날갯짓을 할 수 있는 힘을 키우지 못한 나비가 바닥에서 금세 퍼덕퍼덕 하더니 오래 버티지 못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나비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지만 결국 나비는 스스로 일어나지 못했어요. 날개에 힘이 없어서.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누구나 평생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래요. 근데 이 한 번뿐인 인생에서 누군가는 그냥 의미 없이 툭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는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름다운 인연을 만나서 아름답게 세상에 이로운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는 세상에 이롭지 못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한 번 찾아오는 인생이고 누구에게나 한 번은 떠나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식도 똑같고요. 배우자도 똑같고 어떠한 인연관계도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자식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부모가 모든 걸 다 해주려고 하는 마음, 저도 부모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냉정해져야 돼요.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걸 해주면 자식이 날갯짓을 할 수 있는 힘을 키우지 못합니다. 학교에 늦으면 늦는 대로, 선생님한테 야단 맞으면 야단 맞는 대로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스스로 키울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걸 커버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안다면 내가 어디에서 멈추고 어디에서 이 아이를 케어할 것인가 라는 것을 아이의 상황상, 아이의 성향상 지켜보면서 냉정하게 부모님의 입장을 서로의 간격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자식과 부모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연에 저는 포함된다고 봐요. 일회. 이게 무슨 의미냐? 일생에 단 한 번 만나는 인연이란 뜻이에요.
자식과도 부모와도 일생에 단 한 번 만나는 인연이고 여러분과 저도 일생에 단 한 번 만나는 인연이에요. 언제 떠날지 몰라요. 언제 서로 삐끗하면 인연이 마감될지 몰라요. 참 많은 인연이 떠나갔잖아요. 저도. 그래서 세상은 모두 다 일기일회란 말이라는 거예요. 일기일회. 단 한 번 만나는 인연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식과도 오랫동안 만나지만 이 자식과도 평생을 본다면 그냥 한 번의 인연인 거예요. 만났든 헤어졌든 이혼을 했든 계속 살든 그냥 그 사람은 단 한 번의 인연이라는 거예요. 평생으로 바라봤을 때. 항상 크게 바라봐야 돼. 이게 통찰력이에요. 작게 바라보고 한 나무 하나, 풀 하나를 바라보면 숲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래서 고통과 괴로움에 허덕일 수 있어요. 우리가 다음 인연에도 또 만나고 또 세상 다시 태어나서 또 만나고 그러면 뭐 잘하든 못하든 뭐 인연이 되든 안 되든 뭔 상관이에요. 근데 어찌 보면 이 세상은 지금 앞으로 몇 번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삶과 죽음 사이의 인연에는 딱 한 번만 인연이 되는 거예요.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을 낸다면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자식에게도 화가 올라오지만 자식에 대한 인연, 이것도 사실은 전체 삶과 죽음으로 봤을 때 한 번의 인연이거든요.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음 기회가 오겠지, 또 언제 순서가 찾아오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놓치게 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연입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지인이든 도반이든 다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그 제주에 한 그 올레길을 잠시 걷는데 꽃이 아주 예쁘게 피었어요. 그 꽃이 작년 꽃하고 똑같은 꽃인가요? 다른 꽃인가요? 다르죠. 다른 꽃이에요. 오늘 핀 꽃은 어제 핀 꽃도 아니고 내일 필 꽃도 아니에요. 그냥 지금 이 순간의 꽃일 뿐이에요. 제가 지금 여기에 컵에 물을 마시는데 이거 어제 물을 마신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의 물이고 잠시 후에 마신 물은 또 다른 물이에요. 매 순간 물도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꽃도 바뀌고 공기도 바뀌고 구름도 바뀌고 파도도 바뀌고 바람도 바뀌고 이 매 순간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 이 찰나 한순간에 지금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하고 고마운 것인가. 어제 여러분은 오늘의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나가 아니에요. 매 순간마다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는 묵은 것을 가지고 가고 과거의 것에 후회하고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그 시간을 주인이 되지 못하고 시간의 노예가 돼서 간다는 거예요. 자, 같이 함께 말해봅니다. 적어봐도 좋습니다. 내일 이 세상에 없을 것처럼 살아라. 내일이면 이 세상에 사라질 것처럼 살라. 이게 뭐예요? 찰나생 찰나멸. 매 순간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누구나 겪는 세상이라 바라보면 안 돼요. 어제 죽은 이는 오늘 간절히 바라고 하루를 더 살겠다고 노력하고 희망했던 하루가 우리가 지금 사는 거예요. 이 하루를 당연시 여기지 말라. 이 삶을 당연시 여기지 말라. 지금 이 순간을 당연시 여기지 말라. 당연하게 여기는 거 반대말이 뭐예요? 감사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단 한 번의 기회, 단 한 번의 만남, 단 한 번의 인연, 단 한 번의 시절, 일기일회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하면 미소가 막 생기지 않습니까? 막 고마움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만 위해서 막 살고 싶은 생각보다는 세상을 위해서 좀 살고 싶은 마음 안 드나요? 삶이 있고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인생이 있고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뭐다? 삶 자체가 나다. 따라해 볼까요? 삶 자체가 나다. 인생이 곧 나다. 여정이 곧 나다. 오늘이 곧 나다. 일주일이 곧 나다. 삶 자체가 바로 나다. 그러니까 삶 자체가 되어서 살아가라. 인생 자체가 되어서 살아가야 해요. 내가 있고 인생을 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고 삶을 다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삶이기 때문에 내가 걸어가는 길이 곧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이 있고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걸어간 길이 곧 인생인 거지. 꽃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이 꽃길인 거예요. 꽃길이 어디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행하는 모든 순간이 꽃길인 거예요. 왜 꽃길이느냐? 당신이 꽃이니까. 꽃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이 꽃이기 때문에 걸어가는 길이 꽃길인 거예요. 당신이 곧 희망이기 때문에 희망이 어디 찾고 할 필요가 없어요. 당신이 희망이니까 걸어가면 희망 로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희망을 만들려 할 필요 없어요. 내가 희망인데 뭘 희망을 만들어. 다만 본인이 희망의 존재라는 걸 봤다면 희망은 나눠야 되는 거니까. 내가 걸어가는 길이 희망의 로드라면 그 옆에 함께 가는 사람들이 다 희망의 동반자니까. 여기에 눈을 뜨는 삶, 희망 자체가 되는 삶.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인생을 소유하려고 하고 인연을 자꾸 소유하려고 하고 소유물로 만들려고 하고 그게 집착하고 그리고 그게 마음을 분별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는 것, 어떤 것도 집착하지 않는 것. 왜냐? 삶이 난데 어디에 집착을 해요? 내가 보는 세상이 난데 뭘 집착을 해요? 가지려 할 필요도 없고 얻으려 할 필요도 없고 밀어내려 할 필요도 없고 당기려 할 필요도 없다. 그저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파도가 치면 파도 치는 대로 파도가 곧 난데 바람이 곧 나고 그물도 곧 나고 그물을 만든 사람도 나고 그물을 흐르는 바람처럼 흘러가는 사람도 나라는 걸 보는 자. 그러니 그것이 인생의 주인공이다. 그렇게 모든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지나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간다. 그게 바로 삶의 주인인 삶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의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희망입니다.